안녕하세요. 디지털 역량연구소 김철수입니다. 요즘 챗GPT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정말 뜨겁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면 한 달 동안에 1억 명이 사용하기까지 얼마나 걸렸는지를 측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1억 명 사용하는 거 정말 대단한 서비스죠. 예를 들어서 우리 우버 있죠. 우버가 한 달 동안 1억 명이 쓰기까지 70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출시한 다음부터 무려 한 5년이나 되어야 한 달 사용자가 1억 명이 된 거죠. 우리 많이 아는 인스타그램 있죠. 인스타그램도 무려 30개월이 걸렸습니다. 2년하고도 반이 지나야 한 달 사용자가 1억 명에 도달한 겁니다. 그런데요, 챗GPT는 얼마나 걸렸을까요? 불과 2달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가 출시되고 2달 만에 전 세계에서 1억 명이 한 달 동안 사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숫자죠. 그만큼 챗GPT는 기존에 나왔던 모든 서비스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훨씬 더 빨리 쓰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챗GPT 우리 한번 이용해보면 좋을 텐데요. 챗GPT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설치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브라우저를 열어가지고요, 접속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픈AI라는 회사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openai.com으로 접속하시거나 또는 바로 챗GPT를 쓰려고 하시는 분들은 chat.openai.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챗GPT는 무료 서비스입니다. 처음부터 무료로 서비스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아니 그런데 2달 만에 무려 1억 명이 접속을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속도가 느려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챗GPT가 유료, 월 $20를 내면 쓸 수 있는 유료 버전도 오픈을 했으니까요. 만약 좀 더 빠르게 챗GPT를 쓰고 싶다, 또 챗GPT의 다음 버전, 좀 새로운 버전과 새로운 기능들을 빨리 쓰고 싶다, 그럴 때는 유료 버전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무료로도 충분합니다. 다만 응답 속도가 조금 느리다라는 점,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챗GPT에 접속을 하면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대충 화면 구성은 간단해요. 그냥 화면 맨 아래에 입력칸이 있습니다. 우리 검색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검색어 입력하는 것처럼 화면 맨 아래에 검색어처럼 무언가 대화를 입력하는 것이 있고요. 그것을 우리가 프롬프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맨 아래 입력칸에다가 프롬프트, 즉 질문이나 요청 같은 것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왼쪽 위에는요, 이 New Chat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New Chat을 클릭하면 새로운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데요. 새로운 대화를 시작하면 New Chat 바로 아래 공간에 이 게시물 제목처럼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하면 할수록 하나의 게시물처럼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면 가운데에 영어로 한 9문장 정도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뭔지도 한번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맨 첫 번째는요, example, 예시를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챗GPT에다가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하면 된다, 즉 프롬프트를 어떻게 쓰면 된다라고 하는 예시가 간단하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퀀텀 컴퓨팅을 간단한 말로 설명해줘. 자,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설명해 줍니다. 듣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 질문해도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10살 아이의 생일을 위한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니? 라고 물으면 거기에 맞게 또 대답을 해줍니다. 10살 아이 생일이 아니고요, 이를테면 50살 우리 어르신들의 생일을 위한 아이디어 있니? 이렇게 물으면 또 그 나이대에 맞춰서 대답을 해줍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도 해주는데요. 자바스크립트로 HTTP 리퀘스트를 어떻게 만들지? 이런 식으로 물으면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대답도 해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커패빌리티 능력인데요. 챗GPT가 가진 능력을 간단하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요, 대화에서 사용자가 말한 것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챗GPT는 기본적으로 대화를 하는 식으로 하면 앞에 무슨 말을 했는지를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처음부터 대화를 시작하고 처음부터 완벽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면 됩니다. 사용자가 자기의 대화를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프롬프트에 질문이나 요청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거 말고 다른 거를 해야 되는데 잘못 좀 수정하고 싶다 그럴 때 새로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존에 했던 질문을 수정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챗GPT의 능력 중에 세 번째는 부적절한 질문이나 요청은 거부하도록 훈련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챗GPT에다가 어떤 성적인 거 또는 문화가 다른 거 또는 테러와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은 질문해도 대답을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챗GPT가 윤리적인 기준을 갖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리미테이션, 챗GPT의 한계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놓은 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챗GPT가 가끔 부정확한 정보로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요. 전 세계 인터넷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인터넷에 잘못 데이터가 올라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부정확한 대답을 할 수도 있다. 요거 좀 감안해 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가끔씩 유해한 지시나 좀 편향된 내용으로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터넷에 올라온 모든 것을 윤리적으로 다 검증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 중요한데요. 챗GPT는 2021년까지 데이터만 가지고 학습을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2021년 9월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일어난 내용들은 몰라요. 그래서 최근에 대통령이 누구냐, 최근에 바뀐 누군가를 물어보면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이 점 꼭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챗GPT가 이렇게 질문 예시, 챗GPT의 능력, 그리고 한계, 이것을 첫 화면에 안내하고 있으니까요. 영어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 대충 한번 보시면서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챗GPT를 사용한다는 것은 챗GPT 화면의 맨 아래에 입력한, 그러니까 프롬프트를 입력할 때 우리가 잘 입력해야겠죠. 그래서 프롬프트를 잘 쓰는 방법도 한 4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챗GPT는 기본적으로 대화형 인공지능입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대화를 시작할 때 뭔가 엄청나게 많은 걸 준비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일상적인 대화를 하듯이 그냥 입력을 하면 됩니다. 처음에 접속하셔서 안녕 하시면 돼요. 우리 보통 안녕하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도 안녕 그러겠죠. 챗GPT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안녕이라고 물으면 챗GPT도 안녕하세요라고 대답한다고요. 그리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대화하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면 됩니다. 우리말에서 존댓말을 써야 되냐, 반말을 써야 되느냐 이런 거 고민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냥 편하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존댓말 쓰는 게 편하다 하시면 존댓말 쓰시고요. 반말이 편하다 그러면 반말 쓰시면 됩니다. 사실 처음에는요, 존댓말도 이렇게 많이 쓰는데 시간이 지나면 친숙해져서 이렇게 반말 쓰기도 하고요. 어미 같은 거 다 없애고 그냥 문장나 단어로 끝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엑셀의 버전별 차이를 알려주세요 라고 처음에 하다가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면 엑셀 버전별 차이를 알려줘. 또 시간 좀 더 지나면 엑셀 버전 차이 이러고 그냥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챗GPT가 다 알아서 대답해 줍니다. 두 번째는요. 한 번에 완벽한 질문이나 요청 안 하셔도 됩니다. 챗GPT는 기본적으로 대화형 챗이잖아요. 대화형이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요청했는데 챗GPT가 잘 못 알아듣다. 그러면 챗GPT가 다시 요청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맞나요? 라고 확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질문이나 뭐 요청 이런 프롬프트를 입력할 때 완벽하게 해야 된다라는 느낌 때문에 잘 이렇게 섣불리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괜찮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질문하고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나는 대로요. 자, 프롬프트를 잘 쓰는 방법 세 번째는요. 우리가 어떤 툴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언어를 얘기할 때는요. 어떤 툴인지, 어떤 언어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엑셀의 어떤 함수를 알고 싶다. 그럴 때는 엑셀이라는 말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냥 함수를 알고 싶다. 그러면 이게 어떤 함수를 얘기하는지, 프로그래밍의 파이썬 함수를 얘기하는 건지, 엑셀의 함수를 얘기하는 건지를 챗GPT가 모르죠. 만약 파워포인트에 어떤 것을 우리가 고치고 싶다. 그럴 때는 파워포인트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우리가 파이썬 코드 그러면 파이썬이라는 말을 써줘야 되고요. 우리가 간단하게 번역 같은 걸 할 때도 마찬가지죠. 한국어를 외국어로 번역해줘. 그러면 외국어 어떤 거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뭐 한국어를 영어로, 한국어를 태국어로. 자, 이렇게 툴의 이름, 언어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프롬프트를 잘 쓰는 마지막 네 번째. 원하는 상황이나 형식을 정확히 지정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심리 상담을 받고 싶다 그러면 챗GPT한테 너는 이제부터 심리 상담가야 라고 얘기를 해주면 챗GPT가 나는 이제부터 심리 상담하는 전문가야지 하고 생각하고 대답을 한다는 거죠. 나는 초등학생이야 라고 하면 챗GPT가 초등학생한테 이야기하듯이 얘기해 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상황을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챗GPT는 기본적으로 텍스트로 주고받는 거니까요. 텍스트로만 얘기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표로도 보여줍니다. 자, 그럴 때 표로 보여줘 라고 해서 출력의 형식을 알려주면 챗GPT가 텍스트 소스만 하지 않고 표로도 보여준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프롬프트 잘 쓰는 법 4가지도 한번 알려드렸으니까요. 우리 챗GPT 그냥 채사원, 새로 들어온 내 부사수라고 생각하고 같이 그냥 편하게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챗GPT 기본 접속부터 사용법 알려드렸습니다.